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승성입니다. 오늘이 2021년 4월 1일입니다. 자, 4월 1일에 있어서의 흑석동, 흑석 3구역 매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3구역 매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에서 이런 표를 받으시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지,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먼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재개발에 있어서 첫 번째 관건이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투자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가능성. 내가 그거를 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매물이라도 내가 살 수 없는 금액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남의 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실투자 있죠.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예컨대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12억 5천, 14억 1천, 11억 6천, 13억 3천이에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혹시 여기를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다 전세를 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미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보증금 있죠. 이주비. 이걸 뺀 금액이 실투자 금액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재개발 같으면 전세보증금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여기다 끼고 이렇게 해서 실투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물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예컨대 권리가가 예컨대 5억인데 이거를 20억에 팔면서 그러면 피가 얼마죠? 15억이죠. 근데 전세를 10억에 살아주겠다. 그러면 내가 10억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전세 보증금은 그게 과도하게 책정되면 프리미엄을 그만큼 많이 주고 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내가 살 수 있다고 실투자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거기에 적정하게 그게 계산되어 있는지 그거를 접근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때 또 한 가지 고려하실 게 뭐가 있죠? 기타 부대비용, 취득세 이런 게 있잖아요. 취득세.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예컨대 8%에서 12%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라. 뭐 내가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가 이걸 살 수 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로 판단하실 게 뭐냐면 프리미엄이 적당한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재개발해서 내가 일단 살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피를 싸게 주고 샀나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합 입주권을 받음으로써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보라. 두 번째. 자, 프리미엄을 보시라. 자, 이 세 개 보면 34평, 34평, 34평이에요. 하나는 25평이고 나머지 34평이에요. 그런데 피가 보면 15억 5천, 15억 5천 두 개가 같죠? 같은 34평 ABC인데 15억 5천이니까 두 개가 동일한 물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 사시겠어요? 이거 사시겠어요? 이거 사시겠어요? 자, 이거는 12억 5천, 이거는 14억 천이에요. 당연히 이거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 자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내 돈이 많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적게 투자하고 나머지 돈 갖고 다른 걸 투자하거나 다른데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산을 하시라. 그런데 타입이 달라요. 여기는 34D인데 11억이에요. 그러면 뭐 장점이 있나? 이 D타입이 ABC에 비해서 다른 장점이 있어서 5천이 비싼가? 이걸 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인정되고 만약에 34ABC나 34D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P가 5천이 비싸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살 이유가 없죠. 다만 장점은 요거는 초기 자금이 11억 6천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ABC가 똑같이 금액이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는 5천이 비싸잖아요. 근데 초기 자금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대충 한 1억 정도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2년을 계산해도 2년을 만약에 계산한다고 하면 1억에 대한 이자 3%씩 300만 원에다가 연 2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런데 프리미엄 5천이 더 비싼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1억을 더 싸게 사는 조건에 내가 이자를 은행에다 놓으면 600만 원 받는데 프리미엄을 5천만 원 더 준 거니까 이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죠. 다만 내가 물건을 살 돈이 12억 이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지만 다른 거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가 낮은 게 좋다. 첫 번째가 내가 살 수 있느냐. 두 번째 P가 낮아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P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 P가 낮은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세요. 예컨대 권리 가격이 막 20억, 15억 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P가 낮은 거거든요.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권리가가 큰 것처럼 보면 여기는 2억이 돌려받죠. 8,600이 돌려받죠. 이거는 환급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권리가가 크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자, 여기는 환급 추가 분담이 4억 5천인데 1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가 낮으면서 보다 권리가도 낮은 게 사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환급 받는 부분에서 뭐 된다? 이거는 추가로 나중에 양도세를 내요. 내가 돈을 돌려받긴 하지만 돈을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P를 더 주고 산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동산하고 상담하셔서 이거를 처리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가능성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되느냐. 두 번째 가능하다고 했을 때 P가 낮은 게 좋다. 그런데 P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P가 낮을 때 갖고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그 물건의 권리가가 커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았는데 양도세를 뭐 몇 억을 내야 된다. 예컨대 권리가가 20억에서 P가 예컨대 8억이다, 5억이다, 2억 싸게 샀다고 할게 8억이라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양도세 돌려받는 부분에서 세금을 3억을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P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환급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야 정확하게 P를 반영해서 이거를 투자를 현명하게 했다 안 했다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어쨌든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사보니까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내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만 보니까 나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주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과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의 다른 물건과 비교를 해봐야죠. 동일한 조건이에요. 비슷한 조건인데, 동일한 조건인데, 만약에 여기에 가격이 17억이고, 다른 옆에 인접이 가격이 15억이다. 그럼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을 17억 주고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라.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세 번째 요건은 어디를 보시냐면 총 투자를 보시면 돼요. 총 투자. 총 투자라고 해서 딴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 프리미엄에다가 분양가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돌려받고 뭐 더 추가로 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입주할 때까지 총 들어간 돈이 뭐다? 총 투자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내가 16억 4천 주고 사는 거죠. 이것도 16억 4천 주고 사는 거죠.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초기 자금이 이겨졌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17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D타입이 ABC 타입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이 뭐가 있나 고려를 하시라고. 그래서 한 5천 정도 더 비싸잖아요. 5, 6천 정도 그 부분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동일한 조건으로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예컨대 17억 정도 한다. 뭐 16억 5천 정도 한다. 지은 지 한 4, 5년, 10년 정도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신축이니까. 그렇죠? 신축이니까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주변에 예컨대 더 좋은 단지가 비슷하다. 이 가격이다. 그러면 이거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야? 전세 보증금이 있어서 실투자 금액이 7, 8억이면 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12억, 13억씩 주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상황을 보고 주변의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파트의 입지 조건,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금액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내가 첫 번째 살 수 있는 금액이 되느냐 실투자 갖고 판단하시고 두 번째 그 P가 저렴하냐 P는 입주권 받는 대가로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P가 낮은 게 좋다. 세 번째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내가 주변에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를 하면 좋다. 예를 들어서 14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옆에 비슷한 단지를 전세 보증 끼고 하니까 내가 7억 주고 살 수 있어요. 비슷한 단지를. 그러면 14억이면 뭐예요? 두 개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두 개가 올라간다고 하면 두 개 사는 게 훨씬 더 시세 차이 크겠죠. 이게 두 배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또 떨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피해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2021년 4월 1일 현재 흑석 3구역의 프리미엄은 10억 5천 정도 된다. 좀 좋은 게 11억이 돼 있고 25평 같은 경우는 9억 5천에 나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권리가가 크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크고 총 투자 금액은 14억 정도 된다. 그래서 흑석 3구역에 인접해 있는 예컨대 뭐 센트럴 2차나 이런 센트럴 2차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차이가 10 몇 년 차이가 나겠죠? 아니면 밑에 롯데캐슬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롯데캐슬 같은 경우 지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25평이 13억 5천 정도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한 9억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초기 자금이 14억인데 여기는 9억이잖아요. 가격도 여기는 13억 4천인데 13억 5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변 단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되느냐. 첫 번째, 1번이에요. 두 번째, 피가 났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주변의 인접 부동산 단지와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총 투자 금액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고 이 단지에 대해서 어떤 재개발 특정 단지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는 메리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시라라고 해서 이 3구역을 예를 들어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흑석동의 다른 뭐 11구역 같은 경우 11구역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아마 10억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9구역도 매물이 물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소강 상태예요. 자, 이 구역도 워낙 가격이 이제 지금 뭐 공공 재개발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와서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물건 값이 많이 올라 있어서 크게 지금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전체 흑석동을 말씀드리면 흑석동은 기본적으로 재개발 물건은 프리미엄이 전부 10억 이상이다. 따라서 10억 이하에 살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을 확 올려주는 거죠. 피를 올리고 그러면 사는 사람은 보응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적정해야지 전세보증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검토를 하시라. 그래서 이 흑석동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2021년 4월 1일자 흑석 3구역의 프리미엄이 10억 5천에서 11억 사이고 25평은 9억 5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컨대 이제 여기 권리가가 낮은 게 나오면 동일한 조건이라도 더 좋겠죠. 이제 그런 물건들을 또 이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 흑석 3구역이 시세가 이렇다. 그다음에 흑석동이 전반적으로는 프리미엄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10억 이하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능한 거는 뭐다? 예컨대 10억 이하까지 가능한 거는 이제 롯데 에드폴이나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 신축 아파트들 2, 3년 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전세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10억 내외로 살 수 있는 거 있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거를 사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시는 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개인적인 취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흑석동 3구역이 매물이 몇 개 나온 관계로 이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현재 이게 살아있는 물건이니까요. 아마 조금 지나면 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남아있는 물건을 이렇게 브리핑하면서 재개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셔서 반드시 이런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리가가 얼마고 프리미엄 얼마고 매매가 얼마고 실투자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런 여러 부분이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피가 적정한지 이거는 추가 분담금 받으면서도 피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것보다는 안 좋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개인 주인분들을 모릅니다. 그냥 부동산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물건들을 한번 저는 이 물건에 대한 개인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서 제가 쓰기 위해서 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